팀 프로젝트나 뭐 새로운 조직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요. 처음엔 다들 좀 어색하고 탐색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막 의견 충돌 때문에 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가 손발이 척척 맞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그럼요. 많죠. 오늘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팀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그 여정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모델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네. 1965년에 브루스 터크만이라는 분이 제시한 터크만 사다리 모델, 터크만 레더 모델이에요. 네, 터크만 모델. 이 모델 관련해서 여러 연구 자료랑 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단계가 있다. 이건 넘어서서 각 단계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터크만 모델의 5단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여러분께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나 아니면 조직 내 협업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당신의 팀 경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아, 맞아. 그때 우리 팀이 이랬었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공감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팀 여정의 지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터크만 사다리 모델, 그 핵심 아이디어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팀이 맨 처음에 딱 만들어져서 네. 성과를 내고 뭐 결국엔 해산하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딱 그겁니다. 원래는 4단계였는데 나중에 해체, 어드조닝 단계가 추가돼서 총 5단계가 된 거죠. 아, 원래는 4단계였군요. 네, 이게 조직 심리학에 기반을 둔 모델이라서요. 팀워크 향상이나 뭐 갈등 관리, 아니면 리더십 전략 세울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5단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형성, 포밍 단계라고 하셨죠? 네, 형성기. 팀원들이 이제 처음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탐색하는 그런 시기예요. 아직 뭐 역할도 좀 불분명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리더한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아, 그렇죠. 처음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 킥오프 미팅 같은 거라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또 자료들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WBS라고 하죠. 작업 분류 체계? 네, WBS. 네. 큰 일을 작게 쪼개거나 아니면 RACI 차트, 그 책임 할당표로 누가 뭘 책임지고 누구랑 상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게 초기 혼란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 그런 구조를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격동, 스토밍, 폭풍우가 치나요? 네, 맞아요. 이름 그대로예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시기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막 부딪히고 역할이나 뭐 작업 방식에 대한 불만 같은 게 터져 나오면서 갈등하고 긴장이 아주 최고조에 달합니다. 와, 힘든 시기네요. 네, 심지어 리더십에 대해서 좀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자료들에 따르면 이 단계를 그냥 슬쩍 제대로 겪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팀 있잖아요. 네. 그런 팀은 나중에 오히려 숨겨진 갈등 때문에 성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 오히려요? 네.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리더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이걸 잘 헤쳐나가면 팀이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럼 그 폭풍우가 지나가면 좀 잔잔해지나요? 그 다음이 규범화, 노밍 단계죠? 네, 맞아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갈등이 해결되면서 팀 내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생기고 또 어떻게 협력할지 방식이 자리를 잡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신뢰가 쌓이고 우리라는 어떤 인식이 생기면서 공동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 이제 좀 팀다워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팀 규칙을 좀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역할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협력의 틀을 더 다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너무 안정에만 머무르면 혁신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안정적이되 또 안주하지는 않아야 한다. 네, 그렇게 팀이 잘 무르익으면 드디어 성과 창출, 퍼포밍 단계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팀은 뭐랄까 완전히 기능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오, 팀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아주 뛰어나죠. 서로 의지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 역할도 좀 달라지겠는데요, 이때는? 네, 맞아요. 리더는 막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약간 뒤에서 지원해주고 장애물 제거해주고 그런 서포트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마지막 단계는 이름만 들어도 조금 씁쓸한데요. 해체, 애저닝 단계? 네,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뭐 목표를 다 달성해서 팀이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하는 시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자, 이제 끝났으니 흩어집시다. 이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함께 이룬 성과를 좀 돌아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감정적으로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자료들을 보면 이 마지막 마무리 경험이 좋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또 다른 임시팀 같은 데 참여하는 것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마무리가 중요하네요, 진짜. 그럼 이 모델, 실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을까요? 당장 제가 만약 프로젝트 관리자라면, 우리 팀이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나, 이걸 진단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뭐 소통 방식이나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격동기다. 그러면 갈등 해결에 좀 더 집중하고 규범화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싶으면 새로운 자극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애자일이나 스크럼 팀에서도 회고 시간에 팀의 어떤 성숙도 같은 걸 점검할 때 이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 회고 때도요? 네. 특히 뭐 신규 팀이나 TF팀 아니면 M&A처럼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는 팀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확실히 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네요. 그렇죠. 다른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특징이 더 잘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FIOB 같은 모델은 개개인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 소속감이나 통제력, 친밀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근데 이 터크만 모델은 팀이라는 하나의 유기체 자체가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 그 단계에 더 집중을 해요. 팀 전체의 어떤 역동성을 보는데 강점이 있는 거죠. 개인보다는 팀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원격 근무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분산된 팀 환경에 맞게 이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뭐 AI 같은 걸 활용해서 팀 단계를 진단하는 도구랑 결합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이 터크만 모델이라는 건 팀이라면 뭐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장통, 그리고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아주 유용한 지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단계들이 꼭 순서대로 한 번만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거나 환경이 확 바뀌면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 유연성이겠죠. 정확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의 리더든 팀원이든 지금 우리 팀이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걸 함께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뭘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팀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성과도 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팀을 이해하는 눈이 생긴다고 할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요즘처럼 프로젝트 기반의 임시팀도 많고 또 원격 근무도 흔한 시대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팀의 그 마지막 단계, 해체, 어저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끝났다, 해산 이게 아니라 구상원 각자가 그 경험을 자산으로 잘 정리하고 또 다음 도전을 위한 어떤 건강한 발판을 마련해 주려면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